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체계하니 속이 호인 자는 이기유오르니라. 속이 호인 자는 문자가 있어이미로다. 내가 방금 선창한 이 경문은 그런 이조 때 명종 시대의 유명한 학자 박세무라는 선생님께서 동몽선섭이라 이래가지고 어린이들을 먼저 깨우쳐야 된다는 글을 지은 그 경문의 첫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 가운데 인간이 제일 귀하다 하면 무엇 때문에 귀하다 하느냐? 오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상강오륜이라고 하는 그 오륜이 있다 이랬는데, 저는 그 오륜은 물려는 이와 그보담도 인간은 짐승이나 다른 어떤 세계의 어떤 중생보담도 독특하게 다른 게 뭐냐 하면 문자가 있다는 겁니다. 문자가. 나는 이기유 문자니라 이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주제도 신사고 한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은 이야기라고 말씀 꼭 주제에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와서 내가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한 얘기가 되거나 학자들에게 너무 마음에 무리를 주는 얘기가 될까봐 다소는 많은 일에 제 할 얘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건 뭐냐면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보시더라도 혹시 제가 말하다가 조금 허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전혀 현재 학설이나 모든 어떤 옛날의 고전이나 이런 데 없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걸 믿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전번에 제가 마지막 마친 대목이 어디냐 하면은 문자는 바로 부였다 하는 문자생원, 바로 이 문자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 빛이라고 하는 그 이 기원 이전 6500년 전의 기록으로 나는 선생님들한테 배웠고 들었는데, 그때의 신농복희라는 삼항오제로부터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은나라 거서부터 주나라로 해서 그 다음에 양나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역사 이 얘기를 두루 살펴보면은 이 하문이라는 글자가 이게 남은나라 글이 아니고 우리나라 글이었다 하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있는 학자들이 다 이것은 공언하는 바고, 그런 것을 여러 서적을 통해서 정글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불가사의, 이런 불가사의가 어디에 있느냐. 어째서 지 나라 지 글자 지 문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나라 내 민족에 내놓으라는 대학자 양반들은 이 한문이 바로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님들의 글이라 하는 걸 왜 우리들에게 안 가르쳤느냐 이 말이라. 전번에도 내가 잠깐 꼬집었습니다마는 저 같은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성균관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성균관은 우리 아다시피 그 우리나라의 그 유학의 그 본 거지 아닙니까? 또 유학의 대학이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초대 그 문교부 장관 하던 양반도 이머당이라는 양반한테 가서 혼난 그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어째 중국권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저는 지 사상과는 안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민족관 같은 거 무슨 시족관 국가관 뭐 이런 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다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이 문자는 어느 인간이 어느 한 인간이 독특하게 어느 학자나 박사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랍니다. 우리들이 들어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깨달음을 얻은 이런 성자들이 지구상에 자꾸 나오셔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언어와 그 시대에 맞는 이 시기에 걸맞는 문자를 만들었다고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부처님 경전 열반경이라는 열반경 문자품에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열반경이라는 경을 종교적 또 관념에 의해서 그걸 무시하는 사람 얘기는 또 좀 이상한 반론은 제가 하는가 몰라도, 지금 우리들이 쓰는 그 어문이라 하는 거 우리 한글 아니십니까? 이것만 하더라도요, 당군 할아버지 이 나오기 전부터 그 가림토라고 하는 옛날 그 고대의 말이지 그 우리
할아버지 당군 때부터 우리 가이가 우리가 쓰는 지금 이게 38음을 썼는데 세종 때 와서 28음으로서 정리한 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마치 한글을 창제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잘 못 알고 있다 이 소리라. 제가 여기 다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그 논거라든가 이 세상의 학자들은 배운 사람들은 논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 법관들처럼. 저 법관 제약만들은 지금 무슨 증거 안 되면 안 돼요. 심증은 가도 심증은 인정 안 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내가 가슴 아프다 이 말이. 이게 바로 참 우리 민족성에 대해서 어떤 큰 불행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또 다행이기도 해요. 다행이라는 점은 어떤 게냐 하면 남의 걸 그래도 좀 열심히 배우겠다 하는 그 정신은 나는 좋아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이 기회라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자식들에게 한문 가르치는 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문 창제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처음부터 이 한문이 어떻게 됐는가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점치는 데 있지요. 점치는 캐, 효 하는 게 있어요. 점칠 때 캐. 에? 이게 하도 낙서락하는 게 뭐냐면 태초에 문자가 나오고 거기서 숫자가 나온 얘기를 지금 내가 좀 이따가 할 겁니다. 하도 낙서를. 이 하도 낙서를 여러분들이 대충 모르면은 글자의 시원이 글자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건 또 거기고 태초부터 이 모든 문자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랬을 때 첫째는 이 하도 낙서라 이래가지고 하도라 그림으로 이래 그려가지고 의사전달했다 하는 얘기를 내가 했죠. 예를 하든다면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 그건 뭐 딴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한번 써먹어본 얘기라요. 옆집에 그 영자한테다가 편지해야 되겠는데 글로 썼다가는 동네방네 옛날에 우리 그땐 연애하다가는 참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이래가지고 도대체 이건 뭐 말로 적으려고 하니 요놈들이 보고 동네 소문 낼까봐요. 예? 그 우리 밑에 집 밑에 가면 다리가 이래 있는데 다리에다가 내가 소를 5마리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밤 2송이를 이래 그려가지고는 보내줬던 기라. 이 딸내미가 머리가 어떻게 영리한지 오늘 밤 2시에 밤 2시, 1시, 2시 가거든. 오소 다리 밑으로 오소 소가 5마리인게 오소를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참 신통하게 그게 옛날에 누가 어떤 양반이 무식해서 그런 모르고 어머니 부모님한테 편지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쓰면 되겠는가 그런 모르니까 할 수 없이 했다는 모양이 뭐냐 어떻게 모양으로 그리는데 뭐냐 이래가지고 꿀떡거리니 꿀떡 위에 연기 퐁퐁 나는데 새를 1마리 그려놨다고 안 그래요? 그래 엄마 아버지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은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으나 바빠서 가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딱 하잖아. 이것이 하도낙서, 하도시대에 그랬단 말입니다. 하도낙서라 하는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림으로서 문자 대용, 언어 대용으로 쓴 시대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조금 전문화되면서 문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부 여러분 아다시피 부로 시작합니다. 부. 전번에 부 얘기를 잠깐 했지요. 부. 부란 것도 이 대죽자 밑에 지금 우리나라는 대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만은 저짝에 중국, 티베트 저짝에 인도 저짝에 사실은 오늘 얘기는 내가 이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동양 기원설로 모든 문화설을 하려하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인류가 이 세상에 태초에 어디서 인간이 먼저 내려가지고 뿌리를 내렸냐 이랬을 때는 히말라야산입니다. 히말라야산.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라고 하는 인자가 씨앗 인자입니다. 우리말로. 도랑 법도도자인데 우리말로 풀면은 뭔 소리냐? 진리의 씨앗의 나라다 이 소리라. 여기서 인도에서 동으로 넘어와가지고 중국의 토양좋은 데서 발화한 것이 지금 동양 문화의 시원이 됐고 저짝에 인도 그리스 저짝 넘어가서 지금 그게 서양 철학이 됐고 서양 문화가 됐는데 이상하게도 꽃을 피운 나라는 신기하게도 그야말로 해적이라 할 정도로 바다 건너 있는 해적들 영국에 아닙니까? 영국이 세계를 다 먹은 일이 있었잖아요. 영국에서 서양 철학은 전부 꽃을 피웠고 동양인 일본에서 지금 현재 다 피우고 있어요. 우리가 덮어놓고 그저 욕할 게 아니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선생님도 모르긴 몰라도 공부하실 때 일본 사람이 번역한 역사를 가지고 거의 기본해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침도 그렇습니다만은 한의학뿐만 아니고 동양의 모든 문화의 근본
모든 학문을 취집해가지고 못 와가지고 정리를 잘한 나라는 지금 현재 일본으로 돼 있어요. 난 이걸 뭐라 그러냐. 씨앗은 저 인도에서 나가지고 이것이 동쪽으로 날아들어 히말라야산을 넘어가가지고 중국에서 발화해가지고 아사히에 퍼져가지고 저 바다 건너. 그러니까 꽃은 보면 항상 필 때 보면은 이렇게 찌단하게 모가지를 빼가지고 이래가지고 꽃을 피우더라고. 나는 왜 그런지 몰랐더니 영국과 말이지 일본이 바다 건너 있는 걸 보고 난 이해를 했어요. 꽃이 왜 저리 모가지를 힘들어 빼는 거 알았다고. 어쨌든 이거는 어떤 민족 간의 어떤 사상적 문제가 아니고 알긴 이렇게 알자. 그럼 인도에서 넘어온 것이 바로 인도 저쪽에 가면 아다시피 태초에 이 글 쓸 때 보면은 거의 뭐 이 글 종이가 없다 이러다 보니 중국도 그랬고 대나무를 쪼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발처럼 엮어 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썼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공자님 시대만 하더라도 그 양반이 그 죽간이라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대나무 쪽지에다가 글 쓴 거 그게 종이처럼 밀어 넘기가 거기에 글 쓴 걸 읽으시고 이랬거든. 그래서 지금 이 부라고 하는 것 얘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어떠냐 하면은 당군 할아버지 때 천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천부경. 천부경. 이 당군 할아버지 때 있던 이 천부경이 있는데 이 천부경에 있는 글귀를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이걸 오늘 자료 수집을 쓰기 가지고 여기 가져온 것도 있는데 옛날 고대의 그 학자들이 이 천부경을 각골문자라 이래 가지고 어느 그 돌에 이렇게 새겨 놓은 것을 이렇게 새겨 놓은 이 글귀를 이거를 여러분들 읽을 수도 없습니다. 이 글귀를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 천부경 이 글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각골문자라 이랍니다. 이 각골문자는 중국에서 지금 그 대단하다 하는 허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허신이라는 대유학자가 있었는데 후한 때 유명한 큰 학자입니까? 이분이 37,850몇 장가 하는 한문이 전체 글자가 몇 개냐면 7만 8천 몇백 자가 돼요. 7만 자가 넘어요. 이 7만 자를 갖다가 전부 이 양반이 뭘 자설했다 이랬는데 그 글자의 의미를 설명한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 그 양반이 그렇게 많이 알았지만은 천부경이 각골문자가 있어가지고 천부경이 뭔가를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그걸 개탄했어요. 그러면은 태초에 여러분들 아들한테 문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태초에는 무슨 글자가 있었느냐 이랬을 때는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 서계문자라는 게 있었어요. 서계란 말은 이것도 물론 글서자지만은 서는 하도 낙서해서 섭니다. 네? 서계문자라는 게 있었어요. 서계문자. 이걸 문자 대용으로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서계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뭘 이렇게 대용하다가 그림과 유사한 형상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한문 글자의 시원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 적시에 나온 그 당시에 나왔던 수학에 수리로 푼 수학 숫자는 어떻게 했냐면 결성문자가 있었다고. 결성은 새끼나 뭐나 끈을 가지고요 매듭을 매놨어요. 매듭을. 이 매듭을 매다 가지고 무엇을 쉽게 말하면 숫자를 이렇게 결성문자가 있었어요. 결성문자. 매듭을 매다 가지고 어느 대용으로 쓴 시대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문자와 수의 생원서를 얘기할 모양인데 지금부터 이 얘기를 잘 들으면은 지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여기에 있는 이 천부경이란 건 글자로는 81자로 딱 돼 있어요. 이게 전부 숫자입니다. 숫자.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글자로는 몇 개 안 돼요. 하늘천자, 따지자 몇 개, 글자는 몇 개 안 되고 우리 글자, 문자는 몇 개 안 되고 전부 수입니다. 오늘 내가 이 수에 대한 생원설과 문자의 시원설을 꼭 이야기해야 되는 건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리 이래는데 물리. 물리가 아니고 물리란 말이 있고요. 물리란 말은 물건에 어떤 사물이 어떤 이치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건 물리라 이러지만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학이라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는 글자지만은 이는 수학입니다. 수. 이래서 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잘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수를 잘 몰라놓으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글자 이 물건 믿게 시하는 것밖에 모르지만은 본디 저 숫자는 우리가 쓰는 언어와 조금도 안 달랐어요.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 둘 서이 너 이거 세계 어느 나라도 내가 다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이래 하나 둘 서이 너 이래 나가지. 우리나라 말로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르는 나라가 없어요. 나는 다른 어디 유수하게 저 문화가 대단히 발달됐다 하는 저쪽 나라에서는 숫자를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이르는 줄 알았는데 못 읽어요. 이렇게 못 이르는 이유를 내가 알았는 게라. 이럴 수 없는 거는 우리나라처럼 태초에 글자는 글자를 만들고 수가 나온 쉽게 말하자면은 이 서계 문자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결성 문자라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 후대에 나온 것을 우리는 각골 문자라고도 이랍니다. 각골 문자. 예? 각골이란 거는 거북이 덩어리에다가 무슨 뼈다구에다가 글자를 새겼더라 이 소리죠. 각골 문자. 예? 각골 문자 시대가 있었다 이랬는데 이 각골 문이라고 하는 그때 글자들이 전부 이런 건데 여러분들 보면은 아들 장난한 것 같아요. 무슨 글자를 껄개같이 그려놨어. 이게 뭔지 예? 우리 모르지만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 말로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놨어요. 예? 이걸 우리말로 이르도록 누구든지 보면 이르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딱 이렇게 문자로 정의한 분이 제가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양반으로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로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최치원 선생입니다. 여기 채씨 쓴 가지 분 경주 채씨 어른들은 참 기뻐하셔야 돼요. 물론 그 이전에 벌써 당군 이후로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랍니다만은 제가 연구하고 이 천부경을 제 나름대로 해석한 책이 있습니다. 지견연에서도 내가 잠깐 밝혔고 다른 책에서도 간간히 천부경을 내가 했는데 천부경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우리 최천 선생이 저 묘양산 어디 산에 들어갔다가 옛날 어디 이 지금 가림토문이라는 문자에서 천부경을 읽는 걸 보고 번역했다 이래고 이것을 우리 근대에 나온 것은 근세에 나온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일정 때 개연수란 분이 성이 계십니다. 개연수란 분이 산에서 수도하다가 묘향산에서 그 글자가 있었다는 걸 가지고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판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학계에 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해온다 이랬는데 이 그대 아까 본 바와 같은 그런 글자인지 뭔지 모르는 그걸 갖다가 현재 요 천부경이라는 요런 경을 만들어서 지금 정의를 제대로 했다는 분이 학계에서 다 인정하는 최치원 선생이라요. 자,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문자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걸 먼저 알기 위해서 화도가 뭔가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도. 이 그림도자입니다. 화도가 뭐냐? 그게 전설에 의하면은 항아강에 그 치수 작업하다가 거북이가 한 마리 나오는 걸 봤답니다. 복희 씨가. 그 거북이 덩어리를 이렇게 한번 봤다네. 덩어리에 보니까 다리가 있고 꽁지 있는데 보니 희한하게도 등에 무슨 문신이 있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머리 쪽에는 점이 2개 있고 꽁지 있는 데는 1개 있고 이쪽에는 3개가 이랬더래요. 우측에는 4개가 있고 요 복판에는 똘방하게 5개가 있더랍니다. 이것을 복희 씨가 집에 와서 이게 연구 발전시킨 것이 그 후대 오늘날 이 숫자가 나오게 되고 이런 모양새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주역에서 말하는 캐라하는 게 있는데 주역 이게 태초에 우주 만물이 생기는 생원설을 갖다 우주 물리학을 표현한 게 있는데 그것이 태극도에 가면은 이래 쭉 걷고 뭐 뛰고 한 거 봤죠? 바로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요래 다 붙은 건 천이고 따지짜고 이래고 뭐 불이고 물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예? 이게 우리 태극기도 있습니다. 이 8K라는 게 있어요. 이 8K가 결국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시원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후대에 이 문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복판에는 5개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짝에 좌측에 보니 3개가 있고, 밑엔 보니까 1개가 있고, 위에는 2개가 있고,
우측에는 4개가 있더라.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나 지금 전 지구상에 군사학에서요 제식 훈련할 때 번호 맞추 타고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할 때 세계 어느 나라 공산주의 나라도 가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래지 5, 6, 7, 8 하는 나라가 없더라고. 또 그건 극이고 군사학을 전문으로 다루고 또 지금도 현재 별을 믿게 달고 있는 양반한테도 내가 물어봤는데 아니 또 우리나라에 체육하는 체육 교사님들 내보다 놓고도 정신교육한다 이래서 내가 한 3시간 2시간 동안 강의한 일이 있는데 한 300여 명 모인 그 운동 박사님들 모인 데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차려서 언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은 게 한 사람도 손 못 들어요. 차렷하는 말이죠. 차렷하면 부동자십니다. 이가는 사성 장군 봤어요. 그러면 부동해도 되는데 왜 차렷이냐. 지금요 아까 우리나라 하문이 우리나라 글인데 우리나라 글인 줄도 모르는 이런 답답이하며 아침 저녁으로 차렷 하면서도 차렷의 언이 어디서 나온 것도 모르며 여러분들 좋아하는 십진법이지요. 십진법. 이 십진법이라는 것도 이게 십진법 심작하면 지금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참 오장육부가 다 썩어 내리뿌려요. 십진법이 어때? 옆에 9하고 밑에 공천걸 십진법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 공 쳐는 것도 인도에서 나왔습니다만 본데 공은 수가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어렵지만은 들어두시라고 내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는 우리 옛날 조상님들 우리가 민족들 우리 민족의 이 문화라고 하는 이 정신문화뿐만 아니고 이 모든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깃털이 우리 동양 우리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이미 옛날에 발전시키 놨다 하는 거. 방금 얘기한 그 신농 복희란 양반도 우리 동이족이라요.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오늘 비로소 숫자를 아는 날이 됐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생긴 수의 기원설을 알아요. 자 봅시다. 지금 수로 말하면 여봉기 이걸 보면 하나 둘 서희 너희밖에 복판에는 한 개 5개밖에 없습니다. 5이란 말은 본디 없어요. 없는데 복판을 5를 갖다 오토 중방이라서 5를 복판에 넣어놨는데 본래 5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불교의 이게 만자입니다. 만자. 불교의 만자 봤죠? 기억 니은 이거. 이걸 붙인 글자라 이게. 이건 거기고 어쨌든 지금부터 아까 방금 얘기한 모든 군사학에서 차렷하는 거는 정신 차렷입니다. 정신 차렷에서 정신만 빼고 차렷 행기라. 이걸 갖다가 중국 사람 저짝 말로는 옛날 고대 문자로는 시심이래요. 마음을 보라 이 소리라. 부동자세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이거 지금 애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는 누가 와야 돼요? 문경우 장관님부터 이 나라의 교육을 지도할 양반은 저기 앉아야 돼요. 여러분들 놀러와서 이렇게 됐어요. 좀 미안하지만 좀 그래요. 화가 나요. 나는 애가 터져요 진짜. 이래도 됩니까? 아침 저녁으로 차렷하면 차렷이 언도 뭐 어디서 나온 건 모르고 부동자세 그건 부동가지. 마음을 보라. 마음을 보라. 차렷 정신 차렷. 모든 게 정신 차려. 예수님이 껴있으란 말 아닙니까 이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성성가고 아닙니까? 그게 만법의 기본 아닌가 말이요. 자 보자고요. 이게 여러분들 더하기 이게 뭐 그리스나 이집트나 어디 옛날에 어느 철학자 만들 줄 아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 하도 낙서에서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더해보자고. 이거 더하면 얼마나? 얼른 얘기해봐. 믿겨라 요래만. 맞지? 이거 안 해 그거는. 요래는. 그것도 모르려고? 이거는. 요건 얼마라? 나왔지? 10이 없지? 10이 어디서 나왔어? 자 번호 맞춰 가 이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래지. 하나 둘 셋 너희 하면 얼마나? 네? 딱 10이 되지? 맞아요? 요렇게 돌아가 대해뿌린게 10이 돼. 이게 십진법이라요. 이거 좀 알기는 아세요?
근세 수학 가지고 철학, 물론 수학을 철학이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물리 철학에서만 그래요. 물리학적인 사고에서는 철학이 뭐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실험물리, 첫째는 이론물리, 실험물리, 수학물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과학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신철학이라고 할 때 정신적인 철학에서는 이식의 풍요로움을 철학이라고 해요. 이거 제대로 좀 깨우쳐 줘야 돼요, 아들을. 지금 내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 아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학원이나 보내고 아들 뭐 천재 만들려고 모두 우리 전 세계가 미쳐 있는데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제 얘기를 듣고 이 강의를 통해서 집에 가서 당장 해봐요. 그리고 내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자식에게 내가 하는 대로 해봐요. 석 달만 지나면 애들은 다 천재가 돼요. 책이 아닙니다. 책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얘기합니다. 글자로는 안 됩니다. 이식을 혁명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부터 우리가 이식이 혁명이 안 일어나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다시 봅시다. 태초에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시원이 돼가지고 이 수가 그러면 숫자가 하나는 무슨 뜻이고 뭔 뜻을 갖다가 실기 시작했어. 뜻을 담기 시작했다고.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 것 아니야 이래가지고 물리적으로 개체로는 하나 이래면 요건 한 개다 두 개다 이래지만은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사갈 한 상자 갖다 놓고 둘 더하기 둘은 얼마냐 물으면 네 개라 하면 되지요. 그거는 개체론 맞지만 질량에 들어가면 하나도 안 맞아요. 에? 질량으로 들어가도 둘 더하기 둘이 너희라?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그건 또 극이고 그건 고등수학에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요새 뭐 물리로 잘 가르치기도 됐습니다만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수의 이 성을 매기다 이 말입니다. 성. 수성. 응? 숫자에 무슨 성이 붙었어요. 수성. 성이란 말은 어떤 성질입니다. 여러분들 이 독일하고 프랑스는요. 그 언어가 똑같은 우리가 알파벳 가지고 해도 수성이 있어요. 독일어 할 줄 아는 분 여기 있죠. 독일어는 미국 사람하고 영어 이래는 그 사고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 숫자는 성이 있는데 어떻게 성이 붙느냐 하면 팔과 목을 이 팔 이걸 갖다가 목이라 이랬어. 목. 오행으로 목 이랬는데 오행도 지금 현재 음양가들이 금목수와 토 이래가지고 적은 목 이런 게 나무락하고 건칸 게 쇠락하고 시살먹은 나 같은 소리를 계속합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10수년간 나름대로의 참 혼자 고학을 하면서 이거를 알아보려고 도대체 음양학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시원을 밝혀보려고 제가 일찍이 벌써 20년 전에 내가 책을 썼습니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 능언경에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참 이상한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은 저 이상가고 우때 있는 많은 우리 불교에 대해 석학들이 있었건만은 어째서 그것이 불경에서 음양학이 나왔다 하는 것을 밝히지 못했는가도 참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수수께끼입니다. 누가 행여나 너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경문만 내가 갖다 줄게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제가 저를 소개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공부를 안 했습니다. 내가 이 프로를 내가 맡으면서 하려고 작정하면서도 내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도 솔직히 고백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한문 학교를 다녀가지고 한학자인 줄 아는데 천만에 5살부터 6살까지 우리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아가면서 천자문, 계명편, 저게 명심보감까지 배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전만 하더라도 8만 대장경 거의 다 제가 강의한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스승한테 물론 배워야 된다 이러지만은 배움의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이 물체가 있다면은 이 물체를 보면 안 되고 그 물체가 가진 성품을 봐야 돼요. 사람을 보면은 사람의 형태는 보지만 형태 속에 담겨 있는 영혼이 보여야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일찍이 그렇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 보면
언제 죽을 것까지 보여요. 저건 현재 전생에 뭘 했고 지금은 뭘 하고 죽으면 어디 간다 하는 걸 저는 일찍이 그것을 눈을 떴어요. 이 세상의 학자란 양반들 보고 내가 내 요번에 나온 책에 신친미문이라는 책에서 소상히 밝혔습니다. 한 800페이지 됩니다. 거기서 제가 이 세상에 나와서 안 건 몽땅 다 담아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약간 얘기하는 것도 제가 그 책 속에 있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선생님 안 그런가 보세요. 선생님도 아마 학교 다니면서 차렷 소리 무척 들었어요. 군대도 갔다 오셨어요. 차렷 한번 들어봤습니까? 별단내가 장군한테 말입니다. 제 옆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묘하게도 장군님들하고 많이 계셨고 군에 있을 때도 높은 양반들 모시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 별표를 이걸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이고 뭐고 이걸 별을 갖다가 왜 계급장으로 했느냐 물으니까 이거를 알려고 내 서울에 있는 뭐 한 황장군이라는 분은 미국에 가서 군사학교 가서도 저걸 물으니까 대답 못 하더랍니다. 왜 저렇게 별표를 했느냐 물으더래요. 이 별표는 아다시피 음양, 오행, 상생, 상극, 상보론이라 저게. 상보론의 도표입니다, 저게. 음양, 오행, 상생, 상극, 상보. 엉터리들은 자꾸 상생, 상극이라고 해요, 바보들은 지금도. 음양은 상보. 상보 법칙은 무슨 논리냐 하면은 자석 봤죠, 자석. 자석은 같은 극질은 밀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이 머리가 깨지면 이쪽을 못 쓰고 이쪽 머리가 터지면 이쪽을 못 써요. 반대를 못 써요. 그리고 이 지구만 하더라도 그래. 지구가 상반부 하반부 이랬을 때 남극과 북극이 돌아가는 궤도가 달라요. 돌아가는 자기의 파장이 달라요. 도는 회전이 달라요. 그래서 저쪽에 남양에 내려가면은 모든 덩굴은 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여기서부터 저으로 북극까지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오늘 뭘 알았느냐 하면은 숫자 생원을 첫째 아는 시간이 됐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저 숫자가 성이 붙었는데 이거는 목이락하고 이건 화락하고 이랍니다. 하여간 이렇게 대충 알아두어 있어. 이쪽에는 사구금 이랍니다. 금이라 이래고 여긴 일육수 이래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양반들은 이걸 자꾸 물하고 이랬는데 물론 상징적으로 물이다 불이다 할 수는 있으나 이건 우주 물리학의 부호입니다. 예. 저기 그냥 물을 말한 게 아니라요. 물론 원소로 들어가면 수소가 되지만은 수성의 진공이다 이 소리인데 수성의 진공이 뭐냐? 화학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는 이 전기 에너지를 말해요. 전기 에너지가 우주에 꽉 찼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양반들 전기 장비가 있고 나를 찍고 이러지만은 전기가 어떻게 나온 줄 몰라요. 전기 박사가 지구상에 없어요. 전자 박사는 있어도. 왜 모르느냐 하면은 세계 우주가 이 허공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천체는 전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우주는 반대로 돌고 천체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여기서 마찰이에서 전기가 일어나는데 이게 눈에 보여야지. 이게 지금 우주의 자기장이 돼 있어요. 금은 여기 자기장입니다. 이 금. 자기장이라. 자기장에 있으면 지구고 허공이고 다 깨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겁나는 얘기고 한 번쯤 생각해 봐요. 그 꼴잘난 집 멀어지 아파트 어디 20평 30평 2억 30 저 서울에 이상한 양반들 같이 도라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예? 제발 내가 어디 존재하는 걸 좀 우리 확인해 봐요. 확인.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나 못나나 땅을 의지해 살고 땅이 이게 아무리 대단하다 이러지만 허공을 의지가 있어요. 허공을. 그 허공은 또 어디에 의지가 있느냐 한 번쯤 생각해 봐. 진공의 의지가 있어요. 진공을 여기서는 자기장 금이래요. 이런데 이걸 그냥 오행으로 뭐 나무다 불이다 물이다 물이 많고 물과 뭐 흙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너는 사주가 어떻고 저떻고 깨목띠 같은 소리 자꾸 하면 돼요. 얼마나 옛날 우리 선조님들은 내가 첫날 얘기했죠. 이 지구상에 통사가 3개가 있는데 건세입니다마는 그래도 다원이라는 양반이 진화론은 얘기했거든. 그거는 사람의 생체, 이 말하자면 생리학적으로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진화설이 맞아요. 원숭이가 인간 됐다 하는 학설이 맞아는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영혼은 태화설이라 천상 태화설.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 닮은 걸 내놨단 말이 맞아요. 그건 우화로 물론 우의적 표현입니다. 아니 멍텅구리한테는 우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밖에 더 할 수 없잖아.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우주학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그러나 마나 이렇게는 알면 돼요. 38살 먹은 사람은 올해는 마음이 심란해서 공연히 마음이 뒤숭숭 뒤죽박죽 돼서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남한테 구설수를 당하리라. 이렇게 이제 점쟁이가 말하면 딱 맞아요. 38목이라 목이란 말은 풍동을 말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움직이는 거 도는 걸 풍이라 저 목이라 이래요. 이걸 풍동이랍니다. 바람 있죠. 바람 방 풍동. 여섯 목은 풍동이랍니다. 풍동. 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아는 그 좋아하는 전기고 이거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수는 생명의 에너지. 여는 금은 자기장이고 토는 아다시피 모든 물질의 존재의 기본입니다. 기본 기 이거 기본. 모든 기본이 됩니다. 이래서 숫자에 있어서도 하나 둘 서이 너희 5가지를 기본이라 이랍니다. 이거를 기수라 이래. 기수. 기본이란 뜻에서 기수라 이랍니다. 턱이 잘라서 이게 바로 터가 된다 이랍니다. 이 5가지를. 아까 보니 5가지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붙어서 됐다 이래서 성수 이랍니다. 성수. 요거는 기수는 처음부터 5가 있잖아. 5까지는 기수인데 성수라는 말은 이거 붙어가지고 됐다 이래서 6에서 6, 7, 8, 9까지 10까지는 이건 성수라 이래요. 대충 요래 아십시오. 이걸 기수, 우수, 음수, 양수로도 표현합니다만 그 얘기와는 좀 다릅니다. 이래가지고 이미유추로 이미유추의 이미연합으로 만든 언어유희가 뭔 줄 압니까? 점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이 문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나는 인류의 약속 언어의 유희를 문학이라 한다 이랍니다. 받아 적어 있어. 문학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압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흔치 않아요. 차려 타는 거 아는 사람, 십진법이 뭔 줄 아는 사람. 조금 있으면 여러분 살기가 싫어요. 왜? 시계가 왜 12시냐 물으면 캄캄해요. 그래도 무슨 박사고 뭐고 똑똑하다고.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안다고 하는 것, 예? 지는 여러분들 상식이라 아르마리라 이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진짜 아는 거는 지각이래. 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는 암입니다. 암. 한글로는 알미로서만 맞아. 이 각을. 암. 참으로 아는 사람은 너 3살 때를 알아야 돼. 3살 때를 명령같이 알고 어머니 뱃속일을 환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다시 이 자리에서만 내가 얘기한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란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듣는 분은 지금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셔야 돼요. 뭐를 우리가 아는가? 저 어머니 뱃속에 있은 건 과학이고 사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시방세계 놀러 다니면서 꿈에 놀러 다니듯 여행 다니듯 시방세계 다니면서 법문할 수 있는 걸 자기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이거 전에 역사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날 이 모든 교육자들에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애들에게 말이지 제발 일기란 말 쓰지 마라 하는 거. 일기로 하지 마라 하는 거. 일기. 이? 아들이 쓰려고 하면 반드시 일야 낮에 한 일 밤에 한 일. 그 다음에 꿈도 꾸슬 끼란 말이야 이놈들이. 꿈, 몽상기, 상상, 명상도 해라. 명상도 했을 끼다 이 말이야. 이라 명상기로 적어라. 이래야만이 아들이고 뭐고 이 세상의 교육이 완전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거 선생님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깊이 연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이렇게 감지리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을 좀 읽어주세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학우님들, 우리 모든 법우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뭘 안다 하는 겁니까? 3살 때는 알아야 되잖아. 모르잖아. 어머니 뱃속 일도 알아야 되잖아. 있었잖아. 맞지? 알아본 게 맞잖아.
어머니 배송기라고 하면 저 짝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 장난을 모른다 하더라도 뭘 안다 해요? 안다 해요? 안다 하지 말아요 모두. 다시 한번 내가 선언합니다. 나 선언합니다 지금. 제발 모두 안다 하지 마세요. 안다 그러거든 지금 제가 간 얘기대로 돼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 일을 알아야 되고 전생 일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전생도 조금만 하면 안 돼요. 수만생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수만생 일을 내다봐야 되고. 그래 모르는 게 먹이 잘났다고 글자 믿지 않은 걸 안다 합니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운이라는 사람은 진화론을 했지만은 천상 태화론, 인간은 높은 의식이 차지고한 의식이 점점 태화돼 가지고 인간의 영혼이 돼 갖고 이것이 더 태화되면 짐승되고 지옥되고 뭐 되고 막 이래요. 오늘 꼭 깊이 깨닫고 우리가 새겨봐야 될 일은 수라는 것이 이게 어떤 언어로 됐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이 수를 우리말로 이르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랍니다. 일화명상기란 말도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아들한테 잘 생각해 보세요. 낮에 한 일 적으라 하고 밤에 뭐 한 일도 있어 적으라 하고 꿈 꿨으면 꿈도 적으라 하이소. 그 다음에 명상한 거 혼자 가만히 사색한 거 있으면 그것도 적으라 하이소. 그래야만이 완전한 원령질적인 아이들이 의식이 개발됩니다. 어때요? 맞을 거지요? 맞지? 아니 우리 보살님은 낮에 여기 와서 강의만 들었어? 에? 집에 가서 주무실 때 뭐 영감님하고 주고받은 대화도 있을 낀데. 에? 자다 보면 뭐 꿈에 놀랬던 왜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라? 꿈에 좋은 생각하고 거룩한 일을 생각하면 공중에 붕붕 나르는 꿈을 꾸고 지저분하게 엉뚱한 돈이나 뭐나 탐을 했으면 똥구디 빠진 꿈을 해서 만날 헤매다가 또 엉큼하게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남을 만날 의심한 거는 만날 순사나 뭐나 이런 총 들고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또 도망다니다가 깨고 헛땀 찔찔 흘리고 그것도 저거란 말이요.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요. 그게 진정한 힘의 일기입니다. 왜 이걸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습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내가 전번에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옛날 여 신농 복희락하는 이런 어른들이라든가 옛날 여기 당군 앙금이니 뭐 당군 가는 일은 나오죠. 에? 이 하늘에서 나오는 한웅이라는 이런 양반들은 방금 얘기한 제 얘기대로 된 사람이라요. 전생을 환하게 알고 어머니 뱃속일을 환하게 알고 미래 올리를 천만 년 다 내다본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이 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깁니다. 81자 가지고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정훈감을 2번 하신 어른이 계십니다. 정훈감, 육군 본부에서 김우영 장군이라고. 이 양반은 여기 이렇게 우리 옛날에 부산시장 하시던 현옥씨 어른하고 같은 동기라고 그럽니다. 내가 만나본 양반 중에 문무겸장이라. 참 무인으로서 자기를 다 갖췄고 무인이지만 이 양반은 학자라. 이분이 이걸 가져와서 나한테 이거 좀 해석하라 하는데 해석한다고 뒤다 보고 있는데 시계를 잡고 봐요. 나는 왜 그런 건 몰랐는데 7분 50초 딱 걸리더래요. 내가 해석을 하는데. 그 적은 게 제 책에 있습니다. 7분 50초 만에 이걸 해석을 딱 하더래요. 내가.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하나 둘 씨알이는 물리적인 그런 개체성을 가진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수는 어떤 의미로 쓴다 하는 우리 언어로도 읽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조금 있다가 내가 다음 시간에 내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의 얘기는 하나 둘 서이 너희가 보태져니까 열이 되고 이게 십진법이고 어이? 그런데 이 수라고 하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이제 보니 우주 물리학의 부호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들의 순수한 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듯이 하나 하면 하나님이 둘 하면 둘로 보시고 셋 하면 세상에 넷 하면 내려오신다. 이게 4차원 세계. 이 4차원 세계가 바로 이 숫자의 언어 속에 있다는 걸 이제 아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가 우리 언어라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